오늘은 저번에 언박싱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던 무선 게이밍 이어폰 앵그리마요의 사이버 블레이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앵그리마요는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사이버 보드로 정말 유명한 브랜드고, 지금은 그 제품 외에도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더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사이버 보드를 판매하는 곳도 엄청 많아졌고요. 확실히 여기가 브랜드 컨셉과 디자인은 독보적이라 저도 매번 신제품이 공개가 되면 바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개할 제품도 기존 무선 게이밍 이어폰이라 완전 차별화된 컨셉으로 출시가 되었고, 일반적인 블루투스 방식 외에도 2.4GHz 연결로 거의 딜레이 없이 사용이 가능한 무선 이어폰입니다. 최근 들어 레이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제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대체할 수 있는 2.4GHz 방식의 무선 게이밍 이어폰이 계속 출시될 것 같더라고요. 즉 이제는 PC, 맥, 플스5, 닌텐도 스위치에서도 무선 게이밍 헤드셋 대신 무선 게이밍 이어폰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제품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물론 별도의 독을 통해 다양한 컨트롤, 독보적인 디자인 덕분에 데스크 셋업에도 꽤 괜찮은 제품이라 데스크 셋업에 관심이 많고 헤드셋보다 가벼운 이어폰 착용을 원하면서 딜레이 없이 게임을 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꽤나 관심 가질 만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약 2주간 계속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품은 구독자님이 무려 2개나 대여를 해줬는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품은 총 3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고, 저는 쉘 블랙 그리고 다크 사이드를 가져왔습니다. 2가지 컬러의 가장 큰 차이를 확인을 해보면 독 컬러의 차이, 이어버드 컬러의 차이입니다. 구성품은 C2A 케이블과 C2C 케이블, 제품 본체,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이즈의 이어팁과 2가지 소재로 된 이어팁이 같이 제공이 되었고, 하나는 실리콘 소재, 하나는 메모리 폼 소재입니다. 저는 밀착력이 좋은 걸 선호하다 보니 메모리 폼 소재가 더 괜찮았는데, 이건 각자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부터 보면 제품은 크게 3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케이블이 연결되는 독과 그 위에 장착되는 충전 케이스, 그리고 이어버드.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은 호라이즌 제로다운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입니다. 특히나 독 아래에 있는 이 투명한 지지대는 사용하기 쉽도록 각도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있었지만 RGB 조명이 나오는 게 정말 멋지더라고요. 광량도 엄청 밝습니다. 그리고 이어버드 쪽에는 긴 바 형태의 RGB LED가 나오고, 충전 케이스 상단 커버에도 링 형태로 RGB LED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확실히 게이밍 제품답게 LED 요소가 꽤 많았습니다. 전면에는 앵그리마요의 로고도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고, 소재 또한 독 자체는 금속 소재, 바닥에 붙은 지지대는 유리 소재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손으로 들었을 때 엄청 묵직했었고, 플라스틱 소재가 아니라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독 바닥에 미끄럼 방지도 있어서 사용하면서 쉽게 밀리는 타입도 아니었고요. 다만 그 위에 장착되는 충전 케이스와 이어버드는 플라스틱 소재였습니다. 충전 케이스가 장착되는 원형 독 내부 안쪽 바닥과 측면에는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장착되면서 생기는 스크래치까지도 방지해주고 있었고, 마그네틱 접지 형태로 장착되다 보니 장착된 상태에서 충전 케이스 자체가 쉽게 회전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전 케이스만 잡고 들어 올리면 이렇게 따로 분리는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독 지지대를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당겨야 분리가 가능하더라고요. 충전 케이스 상단 커버도 마그네틱 접지 형태라 자력이 강해서 상단 커버만 들어 올리면 분리가 안되고, 손가락으로 본체를 잡고 들어 올려야 분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독을 통해서 충전 케이스 접지와 독 접지가 닿으면서 충전이 되는 방식이지만, 충전 케이스 단독으로도 후면에 C타입 포트가 있어서 충전이 가능했고, 충전 케이스 자체가 C방식의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선 충전까지도 지원한다는 점은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용 시간은 PC에서 2.4GHz 연결 시에는 4시간 연속 사용, 충전 케이스와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16시간, 블루투스의 경우 ANC RGB 조명을 켠 상태에서는 최대 6시간, 충전 케이스와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완충 시까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이어버드 디자인도 상당히 독특했는데 약간 납작한 원뿔 모양으로 제작이 되었고, 모양 때문에 착용했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이게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 귀 안쪽으로 들어가는 영역은 일반적인 이어버드랑 동일하다 보니 의외로 착용감은 진짜 편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에어팟 프로랑 비슷한 착용감이었고, 에어팟 프로의 납작한 원뿔 모양이 추가로 붙은 느낌? 착용감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어버드는 IPS 4등급의 방수를 지원하고 터치 센서를 통해서 다양한 컨트롤이 가능했는데, 이게 그냥 손으로 터치한다고 인식되는 게 아닌 터치하면서 눌러야 작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눌러지는 느낌이 있는 건 아닙니다. 터치 인식 영역은 있지만 버튼은 보이지 않죠. 약간 에어팟 프로 터치 작동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작동할 때 에어팟 프로처럼 햅틱 진동은 따로 없어서 소리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사용 방법은 블루투스와 2.4GHz 연결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블루투스 연결 시 충전 케이스 하단에 있는 여기 버튼을 눌러 처음에 페어링을 해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충전 케이스 배터리 잔량, RGB LED 변경이나 EQ를 변경을 하려면 별도의 전용 앱을 설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고, 전용 앱이 없어도 기본적인 전화 받기, 음악 재생 및 일시정지, 다음 곡 이전 곡,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주변 소리 듣기, LED 조명 온오프는 터치 컨트롤로 가능했습니다. 하나 단점으로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설치가 가능했지만 안드로이드는 마켓에 아직 없어서 APK 파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사용이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전용 앱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앱 자체 디자인이나 퀄리티는 깔끔한 편이었고, 가운데 제품 이미지를 한 번씩 터치할 때마다 정보가 변경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어버드 배터리 잔량, 충전 케이스 배터리 잔량, 세 가지 EQ 중 선택이 가능했고, 맨 아래쪽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오프, 주변 소리 듣기 모드가 보이고요. 이어버드 RGB 효과도 4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했고, 위에서 2개 효과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컬러 지정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2.4GHz 연결인데 PC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 독이 PC에 연결되어 있으면 되고, 충전 케이스를 독에 장착한 상태에서 상단을 한번 누르면 무지개 LED 링이 켜지면서 슈퍼 패스트, 초저지원 모드 및 게이밍 부스트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미리 페어링된 블루투스 모드로 변경하고 싶을 때는 2번 누르면 녹색 LED 링으로 변경이 되면서 블루투스로 다시 연결되고요. 충전 케이스 상단은 이렇게 노브처럼 회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전시켜 볼륨 조절도 직관적으로 가능했습니다. 물론 노브 조절은 PC로 연결했을 때만 작동을 했고요. 또한 꾹 1초간 누르고 있으면 부스터 모드도 변경이 가능했는데, 기본값 게이밍 부스터 상태에서 꾹 누르면 무비 부스터, 한 번 더 꾹 누르면 뮤직 부스터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무비 부스터 모드의 경우 HLTF 기술력을 기반으로 가상 7.1 채널 3D 서라운드 사운드도 제공한다고 하고요. 다만 3가지 부스터 모드는 2.4GHz 연결 모드에서만 작동을 하고, 블루투스 모드에서는 작동하지 않았고, 블루투스 모드는 아까 전용 앱에서 보여드린 3가지 EQ 설정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단을 빠르게 3번 눌러서 독과 충전 케이스 둘 다 LED 자체를 끌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기본적인 음질과 각 모드별 사운드 차이, 딜레이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할 텐데, 일단 몇 가지 사운드를 들어보고 제가 느꼈던 후기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rack 'em up, rack 'em up, rack 'em up, rack 'em up. That's not good. But this time around, I see it through a different lens. Now that we're standing in the sunlight, now that I'm 에너지 탄약이 떨어졌다. 먼저 이어버드의 스펙은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인 음질부터 얘기를 해보면 제 기준에서는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해상력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제가 지금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무선 이어폰이 마땅히 없어서 비교해서 들려드리지는 못했지만, 사운드 소리 자체가 심심하지 않고 양념이 많이 들어간 정말 맛있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소니 WF-1000X 마크4를 가지고 있는데, 밸런스나 디테일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도 사운드 음색 자체는 이게 더 제 취향입니다. 그만큼 성향 자체가 플랫한 소리는 아니고 저음이 강조된 소리인데, 저음이 절대 가벼운 소리도 아니었고 타격감이 상당히 강한 느낌이더라고요. 각 모드별로 음색 차이도 꽤 커서 게임이나 영화, 음악까지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한 수준의 사운드입니다. 딱 하나 아쉬웠던 부분은 무비 부스터였는데, 이 모드만 제가 듣기엔 오히려 소리가 가벼워지고 붕붕 뜨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주로 게이밍 부스터와 뮤직 부스터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즉 음악 빼고는 게임, 영화는 전부 게이밍 부스터로 사용을 한 거죠. 무비 부스터는 3D 서라운드의 고질적인 울림과 이질감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딜레이를 얘기해볼 텐데 저는 사실 2.4GHz를 지원하는 무선 게이밍 이어폰을 이 제품으로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딜레이를 아예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건 사용자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확실하게 무선 게이밍 헤드셋과 딜레이 차이가 아예 없었고 블루투스 연결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초저지연이었습니다. 지연 속도가 36ms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수치면 웬만한 무선 게이밍 헤드셋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연 속도에 자신이 있었는지 업체에서 타사 무선 게이밍 헤드셋과 딜레이 비교 테스트도 진행을 했었고 자료도 공개를 했는데 동일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다만 블루투스 연결 시에는 역시나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건 여타 다른 블루투스 무선 게이밍 이어폰 딜레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블루투스 연결보다는 PC에서 사용할 때 본인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제품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인데 노이즈 캔슬링 성능 자체는 기대보다 좋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는 소니 터블레프 1000X 마크4보다는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상대적인 비교를 평가를 하자면 1000X 마크4 기준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제품은 소음 종류에 따라서 90에서 95 정도의 느낌입니다. 정말 기대보다 너무 좋아서 놀랐었고 에어팟 프로와 비교 테스트 자료도 있었는데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죠. 이 정도면 원래 노캔 헤드셋, 이어폰이 아닌 게이밍 목적으로 나온 무선 게이밍 헤드셋과 게이밍 이어폰 중에서는 노캔 성능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변 소리 듣기도 실제 소리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는 화이트 노이즈가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 크게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참고로 PC가 아니어도 USB 케이블로 독 자체를 플스5에 연결을 하면 바로 인식을 해서 2.4GHz 연결로 바로 사용이 가능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액박에서는 직접 연결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HDMI를 통해 액박을 TV에 연결을 하고 사이버 블레이드를 TV에 연결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 마이크도 보면 독에 있는 충전 케이스를 한번 누르면 LED 링이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쉽게 음석을 할 수 있었고 마이크 장비를 사이버 블레이드로 변경을 하면 게임이나 디스코드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마이크 음질은 그닥 좋은 건 아니었고 딱 평범한 수준이라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희웅입니다. 지금은 사이버 블레이드 마이크 음질입니다. 이번에는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을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음질 코덱의 경우 LDAC은 따로 지원하지 않았고 이어보드 배터리 잔량의 경우 블루투스 연결 시에는 스마트폰이나 별도 전용 앱으로 확인이 가능했지만 PC 모드나 콘솔 게임기에서는 이어보드 배터리 잔량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인디케이터가 따로 없어서 그 부분이 불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콘솔 게임기에서 사용할 때 볼륨 조절 또한 충전 케이스의 노브를 통해서 조절이 불가능했고 해당 게임이나 앱 설정에서 변경을 해줘야 했고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 잔량 확인의 경우 현재로서는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동을 하고 연결 모드를 블루투스로 변경한 다음 그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을 했는데 혹시라도 다른 방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 찾아서.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을 켠 상태에서 고개를 흔들거나 움직일 때 미세하게 짹짹거리는 압력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처음에는 이게 불량이라서 그런 건가 했더니 찾아보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귀 안쪽에 안정적인 압력이 필요한데 고개를 흔들 때 귀 내부의 압력이 변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을 완화하려면 적당한 크기의 이어팁을 장착하라고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제가 다 테스트 해봤을 때 짹짹 소리가 아예 제거가 되지는 않았고 많이 줄어드는 수준이었습니다. 다행인 건 이게 고개를 조금씩 움직이거나 고정된 상태에서는 들리지 않고 고개를 이리저리 빠르게 흔들거나 빠르게 휙 돌렸을 때만 나오다 보니 실제 사용 시에는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 사운드까지 같이 나오면 아예 묻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불량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점으로는 가격인데 이건 사실 앵그리마요의 전 제품 자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여기 제품을 구매를 한다면 비싼 가격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렴한 제품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이 제품은 키보드 이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공홈에서는 $328, 하나 약 42만원인데 관세 배송비까지 있으니 더 나올 것 같고 해외 구매가 어려운 분들은 현재 와디즈에서 47만 8천원에 판매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와디즈 안 좋아하는 거 알지만 이미 해외에서 잘 판매되고 있는 제품 그대로 가져와서 판매하다 보니 이런 제품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와디즈 제품 정말 많이 구매하지만 업체랑 제품만 잘 고르면 괜찮은 제품 정말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어버드 RGB LED를 제외한 나머지 RGB 영역은 별도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해서 2.4GHz 사용할 때는 각 부스터 모드에 맞는 효과만 나온다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방금 언급한 단점을 제외하면 2.4GHz 연결 시 아예 딜레이를 느끼지 못했던 만큼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대체할 만한 무선 게이밍 이어폰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평소 헤드셋 착용하기 무겁고 답답했고 불편했던 분들에게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아이템 같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퀄리티와 디자인을 가진 무선 게이밍 이어폰은 아직 저도 못 봤고 디자인과 감성만큼은 독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데스크 셋업 시 중요한 포인트 아이템 같습니다. 2023년에는 딜레이 없는 더 많은 무선 게이밍 이어폰들을 출시하겠지만 아마 이만한 디자인과 감성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저도 대여해서 사용을 했지만 솔직히 너무 만족을 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다른 분들도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